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모두 분위기가 FOMC 회의 직전인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6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요. 물론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 등 지표도 좋았었지만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을 하지 않거나 양적 완화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올 거다. 시장은 이미 그쪽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물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와 약간 배치되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상승폭을 약간 줄긴 했지만요.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반등폭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계속해서 밀리면서 다섯째 하락 국면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장 초반 1시간 동안 제법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지금은 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닥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잡히고 있긴 한데 코스닥도 코스피도 어느 정도 저점인 듯하지만 확실하게 바닥이다라는 사인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 1872선까지 밀렸었고 코스닥도 또 한 번 장중에 520선을 개장한 지 1시간 안에 깨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플러스입니다.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신한금융투자 박지민 PB팀장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의 어떤 매매 동향만 놓고 보면 1880개니까 거래소는 약간 포기하는 듯한 모습도 있는데 코스닥은 끊임없이 사네요. 네, 일단 오늘 개인이 코스닥 사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근데 일단은 어제도 좀 많이 샀죠. 300억 넘게 샀는데요. 외국인 아침에 팔고 기간의 차익 매물 오후에 조심하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21평선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201이평선은 어제 방송 중에 사실 무너지지까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제시한 라인이 526라인이었어요. 오늘 잠깐 반등 줘도 201이평선에서 도지형으로 걸려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반등하기 쉽지 않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거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다시 사주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코스닥 이제 일봉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고 주봉 60주봉선 510라인 어제 말씀드린 그 라인까지 사실 열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상황은 일단 그렇다는 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했다는 거. 코스닥이 그다음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얘기부터 했는데요. 코스피 사실 재미가 없죠. 어제 오늘 변동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이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계속 246라인에서 거의 끊임없이 왕복으로 위아래로 1포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선물을 사지 않죠. 매도를 해놓은 것을 걷어들일 수요 커버할 의지가 없습니다. 미결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3천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지만 개인의 것인지 기관의 것인지 외국인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신규 매도 물량 아니면 신규 매수 물량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어떤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스피도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사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오늘 내려왔었습니다. 1869포인트가 오늘의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 72포인트까지 내렸다가 결국엔 지금 올리는 모습. 하지만 5일선 1890포인트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은 한 11선까지 한 1916포인트까지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한 1900 중반까지는 좀 더 추가 랠리가 이어나갈 수 있지 않냐. 지수상으로만 분석하면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봉 라인 200 주봉선 1877포인트거든요.
역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도 하락했을 때 이 200주봉선이죠. 이 라인을 지금 거의 3년 동안 깨지 않고 올라온 어떤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쉽게 깨지기는 역시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안 나오거나 마진율 하락이 눈에 보인다면은 7월 초에 그 지수 때 하단 지지 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속내 간단하게 표현해 보죠.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제랑 사실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주체 세력들의 어떤 힘겨루기 싸움, 즉 시장 눈치 보기가 진행 중인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은요, 버냉키랑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계획을 실천하고 있을 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몇 번 강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금 이탈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버냉키가 내일이 정확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됩니다. 목요일 새벽이 되는데요. 그날 무슨 발언을 하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을 하든, 그리고 만약에 양적 완화는 지속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든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한 날짜를 지정해서 뭐 가을쯤부터 정말 축소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은요, 상당히 오히려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호재보다는 악재가 오히려 연설에 집중되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연기금이 판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연기금이 팔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업종은 사는데요. 최근에 엔화 강세로 들어서면서 그래도 자동차 업종의 기간의 러브콜이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 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렇게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사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털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 연기금이 사주지 않는 거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거든요. 사실 투신권이 최근에 많이 사줬는데요. 이 투신권 오늘 다시 던지고 있고요. 투신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 투신권은 항상 하루 사면 하루 파는 그런 세력인데요. 그런 부분 약간 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은요, 코스닥 이러다 자살하게 생겼다, 좀 격한 표현을 써봤는데요. 살려줘라, 제발 살기 위해서는 좀 안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요. FMC 회의 얘기를 뭐 오늘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기대감 때문이라고 이제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도를 하긴 했지만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올랐습니다.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데 수급이 역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닥 쪽은 사실 주도 섹터가 다 무너져 있는 형국이어서 올라오기 어렵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종합적인 전략 주십시오. 오늘도 그냥 관망할까요? 네, 이번 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목요일날 발표되고 목요일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국내 시장 목요일날 반영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사실 크게 움직이면은 손해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FOMC 회의를 기다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저는 별로 FOMC 회의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적 완화를 셧 오프하겠다, 완전히 중단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근데 테이퍼하겠다, 만약에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을 땐 시장이 좀 더 충격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유로는요, 만약에 테이퍼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밤사이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전적이었다는 겁니다. NAHB 전미 연합회 이제 연합회에서 지수를 산출하는 그런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전월 대비 상당 폭의 상승을 차트상으로 그렸습니다. 전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7 이상으로 냈다는 거는 어쨌든 경제 지표가 미국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도 계속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버냉키가 Q3를 축소 발언 예상, 즉 경제 전망에 대한 발언도 아마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축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만약에 뉘앙스의 발언만 하더라도
시장은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이미 1.85 먼저 어떤 월가 헤지펀드들이 사실 자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큰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저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국내 시장의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거죠. 오늘 롯데케미칼, LG화학, 정유주들, 화학주들 또 빠지죠. 롯데케미칼 또 52주 신저가를 냈는데요. 결국 실적 우려입니다. GS건설이 감리, 분식회계 이런 설 때문에 사실 어제도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면요. STX 페노션이 오늘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서 결국에는 지금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에 결국에는 거래 재개되면서 거의 8일 만에 하한가를 다시 꽂는 모습인데요. 이런 차트의 그림을 그리는 대형주들, 중소형주들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좀 동일하게 보시지 말고요. 미국이 만약에 출구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일전에 말씀드린 지금 엔캐리 자금으로 일본의 자금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는 내수주 이외에는 철저히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내수주도 가격 매력, 즉 PBR이나 퍼의 관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 자산 대비 상당히 싸져 있는 그런 내수주만 노리고 박스 전략을 쓰는 매매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거는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전략이었습니다. 코스닥 어제 220선 이탈했죠. 여기서 반등 기술적으로 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잠깐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수급 강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사고 있지만 기관은 팔고 있죠. 외국인이 이러다 오후에 또 매도로 돌아서면은 앞서 말씀드린 주봉산 60주봉선 510라인 거기까지는 최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역시 양시장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부 좀 펀더멘털이 좋은 그런 내수주를 제외하고는 관망하자라는 여전히 그런 조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 시각 선물시장과 또 덧붙여서 동향과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주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45.10 깨지 않으면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역시 안 깨고 트레이딩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초반이지만 변동성은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우리 개인 투자는 좀 편안하게 수익 좀 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동안 5거래일 연속해서 좀 빠졌으면 이제 좀 기술적으로 N장 패턴 올라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현 선물 모두 다 좀 답답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인덱스 쪽 작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좀 우후죽순 생긴 자문사 성격 쪽에서의 개인 창구를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들이 잡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일 오후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결국 개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격하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갈 수 있는 자리이긴 맞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콜옵션 매수와 그리고 선물의 매수 포지션 자체를 그렇게 확대하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었지만 결국은 해외 증시가 긍정으로 나오면서 오늘 화답된 부분을 지금 현재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시장이 출발되면서 개인들의 수급 어제의 억지성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하락을 했었고 잠깐으로 반등 모멘텀을 가져왔었지만 개인들은 어찌됐건 오버나이트 하던 억지성의 매수 포지션들이 수익이 되면서 빠르게 청산하면서 매도 우위가 시장 출발과 함께 걸려드는 모습이었고요. 그 속에서 외국인들 역시나 자신이 주도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중간에 확대가 됐던 것은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눌러주기 위한 아직까진 때가 아니다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전향 쪽에서 관망세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계 쪽에서 보시면 어제의 오후장과 오늘의 오전장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실 텐데요. 특히나 금융투자자 지금 매도를 하지만 소규모입니다. 투신 쪽과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이제는 시장에 대한 하방 브레이킹 여부를 일단은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레인지 범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깨끗하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저점을 찍어야 된다.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에서 아쉽겠지만 깨끗한 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저점을 찍었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깨끗한 반등에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은 종합 지수상으로는 대략적으로 위쪽으로 50포인트 언더 내외. 하지만 하락 쪽으로 더 추가적으로 열으려면 68포인트 언더 내외가 나옵니다. 정확한 변곡 자리점이라든가 지수의 대응 방법, 거기에 대응 트레이딩 방법은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전 누구라고요? 주쌤이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개인들의 나홀로 청산선 매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쉬움들이 도래되고는 억지로 누르고 올라가고 변동을 커지는 것뿐이지 추세가 지금 살아나지는 못하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엔 상승이 맞습니다. 여기서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콜옵션 쪽에 보시면 오전 출발에 먼저 매수 우위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착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지수 빼버렸고 그리고 축소가 나오자마자 빠른 변동 지수를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럼 풋옵션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수가 들어 올려면 올라올수록 풋옵션이 강화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개인들의 수급적인 특징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포지션, 포석들을 여전히 어제 245.10을 지켜내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생방송이 좀 빨랐다라면 오늘 정확히 최저점까지 또 변곡 마디에서 적어서 가는데요. 그래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금일 수급에서 프로그램 추이 쪽 살짝 한번 보면요. 차트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제가 강조를 하면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바스켓 비었습니다. 충분히 비어있지만 같이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비차익수도 들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이겠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왜 비차익 쪽에서 들어올리지 못하는지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지션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 도래, 지표, 또한 FOMC에 대한 립서비스 등등 경제지표, 매크로지표들, 오늘 주택자금 건수 나오죠. 등등과 같은 부분에서 시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짐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라는 거, 여기서 오후장에 비차익마저 어제와 같은 전략 들어 올려준다라면 시장은 오늘은 생각보다 못한 슈팅 자리가 하나는 걸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3분봉 갭 보정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은요.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눌린 매수를 잡자. 야무지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맑게 해보자라고 해서 눌린 매수 똑같은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종가상 좀 중요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245.10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다면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고 내려갔었고요. 하지만 하단 밴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충분히 상하단이 열려있는 상태 기술적의 상승이죠. 이제부터 간다 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최저점 종가상은요. 244.25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이 어제 시작된 억지성이라든건 어찌됐건 기술적 반등의 N자형 상승은 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면 선물 지수상으로 대략적으로 249대까지는 열려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부분에 N자를 찍고 내려야 되니까 오늘 종가 기준 244.25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자리 마지막 자리점 그리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쪽 상단을 조금 10분봉으로 좀 놓고 보면 좀 깨끗하게 보일까요? 10분봉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 상단은요. 248.15로 설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고점보다는 좀 많이 낮춰진 것은 어제의 변동마디가 축소가 되면서 발생됐던 부분이겠고요. 여전히 어제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누구나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애청자라면 246.30 자리겠죠. 예, 변곡마디에 들어와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시장은 좀 쉬어가려고 하는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서 하단벨 244.75를 제시를 좀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여전히 붙여서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게 되면 여기에 붙여서 잡으시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올라타서 안착하면 또다시 추격 매수를 잡으셔서 단기 트레이딩. 지금 절대 홈런 때리지 마십시오. 홈런 때리는 시기 곧 옵니다. 네. 그래요. 3루타 정도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244.25 종가상 지지한다면 변곡점 따라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팔면 야무지게 눌림 매수 사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코스닥 삽니다. 일단 코스닥은 장중 역시 부침이 있었지만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의 나홀로 매수 속에 코스피도 1880선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역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종목들 특징주 챙겨봤습니다. 네, 먼저 오르는 쪽입니다. 태산 LCD는 지금 M&A 기대감 때문에요. 점 상한가 들어가서 상 풀리지 않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은 오늘 채권단의 정밀 실사 결과가 나왔는데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 생존 가능성에 대한 베팅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진행됐었는데 지금 상승폭은 약간 줄어 있고요. AP 시스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낼 수 있다. 긍정적인 실적 전망 때문에 오늘 4%가량 오릅니다. 네, 이번엔 다운 특징주입니다. LG화학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LCD 편광판 유럽 수출 관련해서 클레임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루머가 좀 빠르게 진정되는 국면이고요. 리홈쿠첸 특허권 소송 여파, 지금 쿠쿠하고 특허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전일 한가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크게 추가로 하락하다가 지금 이미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오늘 자전거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책부터 짜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죠.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산 LCD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태산 LCD가 지금 최대 주주 지분 공개 매각 소식에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전일 조혜 공시 답변을 통해서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서 M&A 공개 매각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 7월 9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난해 77억 원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 보시면은 올해 3월부터 지금 태산 LCD M&A 설로 인해서 뭐 주가가 1,500원에서 지금 5,200원까지 단기간에 250% 넘게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기대했던 M&A 이벤트가 오늘 이제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벤트 소멸 전까지 보신 다음에 반등 시에 오히려 매도 관점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STX 조선해양인데요. 채권단 실사 결과 이제 계속 기업 가치가 이제 성탄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고 또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생존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 오늘 보이다가 약간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2달 동안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실사를 진행했던 이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회사를 존속시키는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더 높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제 정식 보고서가 이달 말에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STX 조선해양에 대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좀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STX 조선해양 회생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단기 급락이라든지 악재로 인해서 오늘 뭐 장 초반보다 주가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시면은 매물로 인해서 빠른 주가 회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시 이제 호재로 주가가 반등할 경우 분할 매도 접근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AP 시스템인데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6%, 특히 영업이익은 뭐 1000% 가까이 증가한 이제 매출액 700억 원, 영업이익 67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탄탄한 성장세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지금 6세대급 생산 라인 투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 이 설비 투자 확대 수혜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3분기 이후에도 이런 성장 모멘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한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주가 12,000원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산 LCD, STX 조선해양은 반등 시 매도 쪽이지만 AP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정도에서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왜 빠지고 있는지 하락 원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 지점으로 나가볼까요?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LG화학 장 초반에 2% 넘게 꽤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좀 낙폭이 줄었습니다. 루머가 돌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유럽에서 대량 클레임을 맞았다라는 루머가 오전부터 돌았습니다. 장중에 4.2% 하락하면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LG화학 평강판 클레임 비중으로 클레임 관련해서 급락 중이긴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공장 쪽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해봤지만 유럽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월 100억 매출 수준,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된다 치더라도 전체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시초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시고요. 다만 여기서 장중에 좀 추세를 이탈하려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반등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지금 리온쿠첸 어제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6% 하락하면서 여기서 거의 상승을 시작한 스타트까지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지금 하락 이유는 어제까지 나왔었지만 약 6천억 정도 시장으로 추정되는 국내 전기밥솥 시장을 두고 1위, 2위 업체 간의 특허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내 전기밥솥 시장 1위인 쿠쿠전자가 2위 기업인 리온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전일 밝혔는데요. 일단 전일 거의 물량이 쌓이면서 하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6% 빠졌다가 빠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다행인 부분이 오늘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을 했으면 61선이 이탈하면서 거의 추세를 깨버리는 패턴으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다행히도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지금은 보합권까지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격이나 MACD 오실레이터, 볼린저 밴드 하단에 놓여있기 때문에 61선을 터치하고 올랐다는 부분에서 일단 4,400원 지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이 좀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지를 한다면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고점에서 거의 안 빠졌던 종목인데 어제부터 빠지고 있는 종목이죠.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600원 하락한 3% 마이너스 16,8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단순히 주가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천리 자전거가 실적 향상 기대감에 힘입어서 작년 말에 9,980원에서 지난 10일 날 24,450원까지 급격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2kg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할 말은 없는 상황인데 고점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수급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로서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본 결과 크게 투매가 나오고 있지 않고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면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에 6% 하락하면서 이미 장중 조정을 좀 거친 상황이고요. 저가 매수가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G화학, 리홈쿠첸, 삼천리 자전거 분석 들어봤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에 의외로 외국인들이 컴백하면서 닷새 만에 반등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컴백이 조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80선 이제 후반대로 슬쩍 들어가는군요. 앞서 전문가들이 FOMC 회의 나오기 전 오늘 이런 전략을 한번 짜보라고 조언 주셨는데 한 대 모아봤습니다. 먼저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하반 경직성은 사실상 확보가 됐고 마지막 어떤 그 변동성에 거의 끝자락에 있다고 분석하시면서 FOMC에서 QE 지속 가능 언급이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뭐니 해도 코스피 기준 1900포인트가 빠르게 회복돼야 시장이 좀 힘이 생길 텐데라고 아쉬움 반 기대감 반 보여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종목별 장기 추세를 좀 점검하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에 관한 조언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허인 국제금융 팀장님도 저희가 오늘 특별히 FOMC 관련해서 연결을 했었었는데 만약에 FOMC에서 QE 축소 발언이 나온다 해도 일본은 추가 부양이 어려울 테고요.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엔화는 오히려 약세가 아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 증시로서는 아주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 조명해 주셨습니다. 박재민 팀장님께서는 FOMC 이후에는 올라올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낮추고 일단은 관망하자라는 사인 주셨고요. 코스닥은 이미 수급이 불안한 데다 추세까지도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역시 관망 자세를 취하자라고 조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총 5분의 전문가 의견을 한번 다시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전문가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공감도 동부증권의 박성일 대리 연결해서 체크해보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정도부터 표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는 이제 190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에만 이제 공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1880선, 1900에 대한 지지가 깨진 상황이어서 바닥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연기금도 안 사는 거다라고 하지만 1900을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1900선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 바닥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변동성이 너무나 커져. 오늘 시장도 강세로 시작했다가 약세로 전환을 하고 다시 강세로 전환을 하는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방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조금 하려고 하면 1900선까지 이제 올라선 이후에 지지가 조금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발바닥이 아닌 무릎선까지는 지수가 조금 올라와줘야 1870 정도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저희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매수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1900선을 회복할 때까지 매매는 조금 자제하는 게 코스닥, 코스피 모두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1900 정도 올라오는지 코스피는 좀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하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코스피 신경 쓰다가 코스닥이 최근에 많이 급락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은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멈췄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530선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530선 지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도 하락 추세를 멈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차트상 주봉이나 월봉상 밴드선 하단인 500선이나 470선 사이까지 내려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하락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변동성을 조금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주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하시고 나오는 게 코스닥에서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무엇보다 좀 코인 수급이 좀 풀려야 될 텐데 양시장 모두 일단 안 좋은 상황 하락장인 것을 인정하자라는 톤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그래도 관심주 정도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이 종목을 내가 한번 사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대안 성격의 종목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예, 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추세가 나는 게 몇 개 없죠.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하락을 한 상황인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라건설 지원에 따라서 하락을 할 이유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추세를 조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SUV,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서스펜션과 조향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만도의 실적도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 로컬 MS 1위 업체와 부품 계약을 1,900만 달러를 체결을 하면서 향후에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중국의 로컬 업체들과도 연계를 조금 해서 조향장치나 서스펜션을 공급한다고만 하면 만도의 중국 진출은 조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실적도 하반기가 되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벌써 한 달째 꾸준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한 달째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실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정해드리고요. 손절은 10만 원,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봐도 13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FOMC 회의 결과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 발언 가능성은 낮다는데도 또 너무 많은 기대는 걸지 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현재 사실 시나리오는 3개 정도가 있겠죠. 미국이 출구 전략 시점을 이제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고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하반기 정도에 생각을 하겠다.
그게 아니면 당장 생각을 하겠다. 이제 3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쇼크를 받기보다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봐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도 우려도 없이 지금 현재는 이제 펀더멘탈이 제 위치를 찾아갈 때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FOMC 회의 이후에 의외로 시장은 그냥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박성일 대리님과 함께했는데 종목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 일단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기억하시죠? 제 옆에 원래 KR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님께서 앉아 계셔야 맞는데 이제 너무 바쁘시게 돼서 향후 이 코너를 함께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AS는 꼭 해주고 싶으시다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최대한 한번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이것이 이제 김성원 이사님의 포트폴리오였죠. 지난주 제가 여러 차례 질문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 그래도 20% 편입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금호타이어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됐나 봅니다. 20%가량 비중이 늘어났고요. 그 밖에 대덕 GDS, 골프존, 참전 레저가 각 10%, 현금이 30%가량이었습니다. 자, 먼저 골프존부터 한번 보면요. 수익이 플러스 5%. 와, 참전 레저가 뭐 25% 수익이군요. 나름대로 이제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자전거주 좋았습니다. 올린 목표가까지 도달했는데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대덕 GDS도 목표가 하향, 금호타이어와 골프존은 보유 사인 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골프존입니다. 이것이 이제 골프존의 차트가 될 텐데요. 골프존의 경우에는 한 6만 원대 정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목표 가격을 7만 2천 원 불렀는데 요 7만 1천 원 정도 목표가 한 1천 원, 2천 원 정도 모자란 채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수익이 그래도 아직까지 플러스이긴 한데 전일에 3% 넘게 빠지면서 이게 손절 가격을 살짝 터치했었거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이었지만 어제 종가상 지켰고 오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덕 GDS가 두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목표가 하향 사인을 내셨습니다. 일단 이제 이 목표가를 쌍봉인 23,000원 이상 23,500원 약간 더 슈팅을 기대하셨는데 이 정도로만 목표가를 내리겠다라는 사인 있었으니까요. 지금 수익도 크게 손실도 아닌 상황인데 목표가를 쌍봉 이전 고점 정도라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금호타이어인데요. 금호타이어가 이제 추가 매수가 된 종목이죠. 이제 3매수 포인트가 한 박스권 상단 정도 됐었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못하고 여기서 가라앉았었는데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지난번에 한번 추가 매수가 됐었습니다. 지금 평단가를 12,000원 아래쪽으로 맞춰놨는데요. 목표 가격은 참고로 15,000원. 기본적으로 원래 중기 포트를 꾸려가시는 분이시라서 금호타이어도 일단은 보유하시고 목표가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익 크게 난 참존 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와 함께 자전거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만 이미 요땐가 요 전후로 한번 사셨거든요. 사자마자 빠르게 수익을 냈었고 올린 목표가에 11,000원 이상 11,45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 됐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에서 팔 것인가 저울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를 언제 매수 추천하셨느냐? 바로 이 날짜입니다. 140만 원 깨고 200일선 깬 다음 요 날짜에 이제 매수 추천. 다시 한번 음봉이 한 번 더 나올 때 사자 사인을 주셨었는데 139만 원 정도 저희가 매수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타깝게도 크게 추락은 안 했고 손절 가격은 135만 원도 깨진 않았지만 일단 좀 어정쩡하게 약간 손실이 나는 중이라 이 정도에 샀으면 빠르게 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일단 목표 가격을요 160만 원이 아닌 이 정도 이전에 조금 버벅였던 150만 원 라인 정도로 짧게 잡으시면서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대신해서 김성원 이사님 메시지 전해드렸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의 차트민주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1900포인트 아래 부분인데요. 확실하게 19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힘이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경기 민감주의 매수는 하시되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정말 그 시점이 좋은 포인트구나 판단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을 이제 매수하실 때는요, 2분기 실적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참 좋은 종목들 있죠. 그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조금 흔들리는 바람에 관련주도 손절가 이탈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까지 추천한 종목까지 해서 총 6종목이었는데요. 3종목이 손절가 이탈을 좀 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강리미텍 정리를 하고요. KC 그린홀딩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영엠텍 역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3종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머지 종목들은 매수가 부근에 아직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69전 46승 23패 순식간에 3패가 좀 늘어나 버렸네요.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추천드렸던 종목 코나이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나이입니다. 코나이 지금 꾸준하게 신고가 패턴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39,400원 부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장 흔들림에도 잘 버텼고요. 오늘 소폭 조금 하락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1% 후반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꾸준하게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같이 최근 들어 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인들 어제도 강한 매수세였고요. 기관들 최근에 같이 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기관과 외인들이 동반 순매수하는 최근의 종목들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나이 역시 실적 양호하고 꾸준하게 기대해볼만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충분하게 4만원 이상까지 다시 안착해주면서 목표가 3%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을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시점으로 봤을 때 먼저 테크윙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오늘 2% 이상씩 올라주고 있네요.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지금 매수세를 살펴보자면 테크윙이 지금 현재 구간 7,600원 가격인데 7,600원 가격대 지금 줄을 한번 긋고요. 그 전에 언제 7,600원이 있었냐면요. 바로 4월 중순부터입니다. 이날짜부터 시작해버리자면은 4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면 4월 15일부터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4월 15일부터입니다. 자, 4월 15일부터 해서 외인들 15만 주 보유하고 있고요. 기관들 30만 주의 물량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4월 15일 해당하는 그때부터 차트 흐름 자체는 바로 전부 다 이 위에 부분이라는 거죠. 전부 다 물려있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때부터 매수했던 물량 전부 다 30만 주, 외인 15만 주 이상을 다 지금 물려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 구간까지 어느 정도 평균 단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8,000원 이상까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가격 메리트 발생한 종목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8,000원 정도. 목표가는 일단 3%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죠.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2분기 역시나 실적, 테크닉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지금 3일 동안 조금 급락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급락을 한 이후에 그래도 3만원 라인은 지켜줬습니다.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 보인단 말이죠. 충분하게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대 가격 구간대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 오늘 다시 매도했던 부분 다시 다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고점 32,950원 뚫지 못했던 라인 이번에 33,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5,000원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저희는 목표가는 3%만 잡고 조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추천드리냐? SK 하이닉스를 좀 추천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충분하게 현재가
31,300원 부근 매수하시고요. 3% 목표가 잡고서 그다음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하게 꾸준하게 실적 낼 수 있고 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김선진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880선 중반이고 코스닥은 527.93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도요. 앞서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13,000엔 되찾아가더니 오늘 약간 눌리는 듯했지만 일단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사흘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장 최근에 헤매고 있는데 오늘 반등 나와줄까요?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중국장이죠. 근데 전일은 또 골드만삭스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외국계 쪽에서 중국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전망을 계속하는 것도 주식시장을 누르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오늘 상위 종합주가지수 방향성을 못 잡으면서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외국계 기관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비유통지 해제 물량이 183억 위안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수 주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악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중국 경제 전망치를 7.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초 전망치였던 8.4%보다 0.7% 더 하락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는 월말 보조금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태양광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가운데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7%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2020년까지 이끌고 가야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부식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서 방향성 없는 혼조장세의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중국장 분위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장 개장한 지 약 한 2시간 다 돼 가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크게 한번 꺾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FOMC 회의 결과 듣기 전까지는 변동성 이어지면서 바닥 따지기 국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